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뭐? 내가 뭘 그만해. 내가 널 키우느라 고생한 게 얼만데. 내 카드 훔쳐 쓰고 내 남편 욕하고 평생 나만 차별했잖아. 이제 끝이야. 이 천하의 나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어?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야, 박고은, 이 몹쓸려나. 어디가? 58년.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가 된 박고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효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차별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항상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는데도 그런 아버지조차 남동생만 예뻐했습니다. 병은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용돈 줄게. 아빠, 나도 용돈 주면 안 돼. 너는 딸이잖아.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집안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항상 남동생에게로 향했고, 저는 그저 주변인처럼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셨어요. 고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엄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네 동생은 벌써 다 했겠다. 너는 왜 이렇게 느리냐? 어린 시절 저는 그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냥 딸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그 차별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서는 더욱 명확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반에서 항상 3등 안에 들었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죠.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니? 그 돈으로 네 남동생 보내야 해. 고은아, 너는 어차피 시집 갈 건데 대학은 무슨 소용이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꿈과 노력이 단지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가치해진 거죠. 그때 처음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항할 용기는 없었어요. 결국 대학 대신 취직을 했고 집에 돈을 가져다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몰래 울곤 했어요.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번 돈을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대학 가고 싶어. 밤에 공부해서라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네가 버는 돈으로 병은이 학비 대야지. 넌 그냥 돈이나 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착한 딸로 살았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제 월급을 통장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항의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 돈이야. 왜 허락도 없이 가져가? 뭐? 내가 널 키워서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너가 버는 돈은 당연히 집에 줘야지. 그렇지만 나한테도 필요한 돈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네 인생? 웃기지 마. 네 인생은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널 낳았으니까. 그 후 저는 20대 중반에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고히 말했고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에도 엄마는 끊임없이 생활비를 요구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처음 독립했을 때 엄마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어떻게 나를 두고 나갈 수 있어? 이 몹쓸려나. 엄마,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권리? 부모 배신하는 게 네 권리야? 오늘이라도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 시절 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독립해서 나온 건 옳은 결정이었지만 부모를 버린 것 같은 마음에 늘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월급 얼마 받아? 그 중에 절반은 집에 보내야지. 엄마, 나도 이제 독립했고 내 생활이 있어. 그래, 너 생활? 알겠고, 남는 돈은 다 보내. 네 동생 대학 보내야 하니까. 독립했지만 여전히 저는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8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참된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의 상처를 이해해 주었고, 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어요. 드디어 저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저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가 좋다고 돈도 없는 놈을 데려와가지고. 엄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소중히 대해줘. 나도 너 소중히 대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소중하게 대접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항상 남동생만 챙기고 저는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었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이 최우선이라고, 더 이상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제 돈 안 준다고? 이 천하의 나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어. 남편과 함께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해. 네 일해? 네가 버는 돈은 다 집에 줘야 하는 거야. 내가 널 낳고 키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 난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하나의 한 사람이고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됐어. 다시는 내 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날 엄마가 한 말들은 너무 상처였고, 그 후로 저는 몇 년간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던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이에게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요.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40대 무렵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많이 아프셔. 한번 만나봐. 병은아, 나는 정말 힘들어. 엄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누나, 한 번만. 엄마가 많이 후회하신대. 남동생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딸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알았어. 병은아, 한번 만나볼게. 고마워. 누나, 엄마도 많이 그리워하셨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정말 엄마가 변했다면 제가 평생 원했던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엄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렇게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손주를 돌봐주겠다며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은아, 냉장고에 음식이 없네. 창 좀 봐와. 엄마, 내가 퇴근하고 사올게. 아니, 지금 필요해. 네 카드 좀 줘. 그렇게 제 카드를 가져가신 어머니는 필요한 장보기를 넘어 본인의 물건까지 사셨고, 그 후로도 종종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 쓰셨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셨죠. 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썼는데 이 정도 가지고 웬 유난이야? 사실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제 아이들에게도 성차별을 시작하셨습니다. 딸아이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아들이니까 더 특별해. 우리 손자 공부 잘하면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 나올 거야. 우리 손녀는 예쁘게 자라서 좋은데 시집 가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이제 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한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 앞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내 아이들은 모두 소중해.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을 거야. 뭐라니? 차별이 아니라 현실이거든? 이제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좀. 아니, 엄마가 만든 세상이 그런 거지.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정집에 들렀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통장을 발견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과 엄마가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이 있었으면서도 계속 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엄마, 이 돈은 뭐야? 내 통장은 왜 뒤지고 난리야? 아니, 내가 청소하다 우연히 봤어.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이건 다 병은이 몫이다. 네 동생 결혼할 때 줄 돈이고 나중에 병은이한테 다 줄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딸년이 뭘 바라는 거야?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는데 심지어 부모님의 재산마저도 철저하게 남동생 몫이라니. 제가 한 사람으로서 딸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다시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고, 또 제가 부모를 버리는 불효녀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는 혼자 되셨다는 외로움에 저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고은아, 이제 너밖에 없다. 엄마 좀 챙겨줘.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나이 들면 다 잊어버려야지. 난 네 엄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엄마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거절했죠. 미안해, 엄마. 난 더 이상 엄마랑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엄마는 저를 우회해서 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위, 나 병원에 좀 데려다줘. 고은이가 날 싫어해서 말도 안 걸어. 남편은 의무감에 엄마를 몇 번 병원에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고은이가 자네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이야. 돈도 별로 못 벌고 자네가 제대로 된 사위였으면 나한테 돈도 주고 했을 텐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계속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위,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줘.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 뭐, 이것도 못 줘. 그러니까 너가 사위 구실을 못하지. 남편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과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까지 상처받게 해서. 괜찮아. 당신이 평생 받아온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정말 관계를 끊어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쳤어.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 당신 결정을 존중해.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마침내 어머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 좀 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뭐, 네가 감히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만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모르잖아. 항상 남동생만 챙기고 나는 무시하고 내 결혼 생활까지 망치려고 하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 배은망덕한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응, 나도 좋아. 더 이상 나도 엄마 필요 없어.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제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58년 동안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불효녀라는 꼬리표가 저를 괴롭혔고 가끔은 엄마가 외롭게 지낼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제게 해준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해야지.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잖아. 여보,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해. 당신의 결정은 옳은 거야.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고 저는 점점 더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불안은 사라졌고 항상 긴장하고 있던 어깨의 근육도 풀렸어요. 마치 평생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햇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동생이 한 번 찾아와서 화해를 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경은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너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누나, 너가 엄마를 챙겨. 난 이제 정말 지쳤어. 58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내가 엄마의 딸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 이제야 좀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남동생과의 대화 이후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원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고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평생 부모 때문에 가슴에 바위를 얹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해방된 기분이야. 너 정말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활기차고 이게 진짜 고은이구나 싶어. 그래, 이제서야 진짜 나로 살고 있어. 58년이 지나서야 찾은 진짜 내 모습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엄마와의 단절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끔은 문득 엄마가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이제 저를 압도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불효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아이를 낳고 밥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학대와 차별을 참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어 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았어요. 그저 저와 제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딸에게는 항상 말합니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완벽한 존재야. 엄마는 너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너의 편이 될 거야. 엄마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주면서 저는 새로운 사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의 대물림이 아닌 사랑의 대물림을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하고 당신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8년이 지나서야 찾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